안녕하세요. 엘리산의 다람쥐 책방입니다. 논어 제2편 위정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정편은 정치는 덕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출발점으로 효의 실천, 배움의 태도, 군자의 기준, 신뢰와 예, 인사의 원칙, 제도의 계승과 변통까지 좋은 정치의 토대를 촘촘히 제시해 줍니다. 제2편 위정편 1장 자왈 위정위덕 비어북신 거기소 이중성 공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를 덕으로 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무별과 함께한다. 정치의 근본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덕입니다. 덕 있는 지도자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존경과 신뢰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돌듯이 정치 지도자의 품성과 인격이 공동체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오늘날에도 제도의 정교함만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의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2장 자왈 시300 일원 2폐지 왈 사무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덮어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습니다. 시경의 방대한 작품들을 공자는 한마디로 사무사, 즉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요약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본질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정치와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표현도 행동도 왜곡되기 마련이지요. 결국 바른 마음이 모든 인간 활동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장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일의 유치차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면하기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움이 있고 또한 바르게 선다. 법과 형벌은 사람을 겉으로만 제어합니다. 두려움은 단기적 복종을 낳을 뿐 내면의 성찰을 이끌지 못합니다. 반대로 덕과 예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백성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도리를 지키게 합니다. 강제로 통제하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덕과 예로 감화된 사회는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에도 법치와 더불어 덕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4장 자왈 52호이 지우학 31입 42프로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유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에 마음을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공자는 인생을 7단계로 회고합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자립하였으며 40에 의욕을 벗고
쉰에 1000명을 깨닫고 60에는 열린 귀를 얻고 70에는 욕망과 도리가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는 배움과 수행이 평생 이어져야 하며 나이에 따라 다른 성숙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욕망과 도리가 하나가 되어 자유로우면서도 절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장 맹의자문효 자왈무위 번지여 자고지왈 맹손 문효어야 아대왈무위 번지왈 하위야 자왈 생자지이래 사장지이래 제지이래 맹의가 효를 묻자 말씀하셨다. 어김이 없습니다. 번지가 수레를 몰다가 말하였다. 맹손이 내게 효를 묻기에 내가 어김이 없다 대답하였다. 번지가 말하였다.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며 제사는 예로 지낸다. 효의 본질은 부모를 예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모시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하며 제사 또한 예로 지냅니다. 즉 효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법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의 반복을 통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후세로 전해집니다. 효가 가정의 근간이자 사회 질서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6장 맹무백 문효 자왈 부모 유기질지우 맹무백이 효를 묻자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근심한다.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은 자녀가 병들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화려한 공양이나 명예보다도 부모는 자녀가 무탈하게 지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효란 결국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자식이 건강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효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7장 자유문효 자왈 금지효자 시위능양 지역연마 계능유양 불경 하이벼로 자유가 효를 묻자 말씀하셨다. 지금의 효라 하는 것은 이것을 능히 봉양함이라 일컫는다. 개와 말에 이르러도 모두 능히 봉양이 있다. 공경이 없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효는 단순히 부모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개나 말도 먹여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의 본질은 부모를 향한 존경심에 있습니다. 물질적 봉양만 있고 공경심이 없다면 이는 단지 동물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효는 태도와 마음가짐, 즉 경으로 완성됩니다. 8장 자하 문효자왈 생난유사 제자복기로 유주사 선생찬 증시이비효호 자하가 효를 묻자 말씀하셨다. 얼굴빛이 어렵다. 일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그 수고를 맡는다. 술과 음식이 있으면 먼저 윗분에게 드리는데 일찍이 이것으로 효라 하겠는가? 효행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얼굴빛입니다. 부모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억지로 봉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일을 대신하고 음식을 먼저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앞에서 항상 온화하고 기쁜 얼굴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효는 행위뿐 아니라 표정과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9장 자왈, 오혀회, 언종일, 불위, 여우, 퇴이 성기사, 역족 이발, 회야부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와 하루 종일 말해도 어기지 않아 어리석은 듯하다. 물러가서 그의 사사로움을 살펴보니 또한 좋게 드러난다. 아내는 어리석지 않다. 아내는 하루 종일 스승의 말씀을 듣고도 거슬리거나 반박하지 않아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이 새겨듣고 돌아가서는 자기 삶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아내의 모습은 모범적 제자의 표상입니다. 10장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원수제, 인원수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말미암는 바를 보고 그 편안히 하는 바를 살펴봐라. 사람이 어찌 숨기랴. 사람이 어찌 숨기랴.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길을 따르며 무엇을 편안히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숨길 수 없는 본질입니다. 지도자나 스승은 사람을 평가할 때 거칠애가 아니라 그의 행동과 선택, 안주하는 삶의 방식에서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11장 자왈, 옹고이지신, 가이위사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배움은 과거의 것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완성됩니다. 옹고이지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창조적 학습을 의미합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때 비로소 스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12장 자왈, 군자불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단지 특정 용도로 쓰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은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지만 군자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원칙과 도리를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군자는 유연하면서도 전체를 아우르는 인격체이며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준과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13장 자공, 문군자, 자왈, 선행기원, 이후종지. 자공이 군자가 무엇인지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 말을 행하고 그 뒤에 따른다. 군자는 먼저 행하고 나서 말합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은 신뢰를 잃지만 행동이 먼저인 사람은 자연히 존경을 받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실천한 말만이 남들에게 힘을 갖고 남들이 그를 따릅니다. 14장
자왈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불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하합하되 당을 하지 않고 소인은 당을 하되 두루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두루 화합하면서도 파벌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면 소인은 이익을 쫓아 패거리를 짓되 전체와는 화합하지 않습니다. 원칙 중심의 연대는 군자의 길이고 이익 중심의 파벌은 소인의 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조직이 원칙 공동체가 되느냐, 패거리 집단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리더는 공익, 사익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5장 자왈 하기불사 증망 사이불학 즉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은 지식이 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근거 없는 공상에 그칩니다. 배움과 사유는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야 합니다. 지식과 사고의 조화를 통해서만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16장 자왈 공호이단 사해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에 힘쓰면 이것은 해로울 뿐이다. 이단에 힘쓰는 것은 해로울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은 단순히 다른 학파가 아니라 도리와 본질을 흐리는 사상과 행동을 뜻합니다. 학문과 사상은 다양성을 포용하되 근본을 무너뜨리는 집착은 경계해야 합니다. 배움은 정통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지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자왈 유 회여 지지호 지지위 지지 불지위 불지 시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앓을 가르치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암이다. 지식의 출발은 무지의 인정입니다. 참된 앓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은 무지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정직이며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정직한 태도가 탐구와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름을 고백할 때 탐구가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지성의 용기이자 정치적 신뢰의 근본입니다. 18장 자장 학갓록 자왈 다문궐이 신언기여 즉과우 다견궐태 신행기 여즉과해 언과우 행과해 록제 기중의. 자장이 녹을 구하는 법을 배우려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고 의심나는 것을 덜어내며 남의 것을 상감하라면 허물이 적다.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을 덜어내며 남의 것을 상가행하면 후회가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함에 후회가 적으면 녹이 그 가운데에 있다. 출세와 복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장자에게 공자는 후회와
허물을 줄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이 듣되 의심나는 것은 빼고 신중히 말하고 허물이 적고 많이 보되 위태로운 것을 버리고 신중히 행하면 후회가 적습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자연히 명성과 신뢰가 따르고 그것이 곧 복록으로 이어집니다. 즉, 출세의 길은 요령이 아니라 진실성과 신중함입니다. 19장 애공문할 하위 즉 민복 공자대왈 거직조저왕 즉 민복 거왕조저직 즉 민불복. 애공이 물었다. 무엇을 하면 백성이 복종하겠는가? 공자께서 대답하였다. 고든 자를 들어 굽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복종한다. 굽은 자를 들어 고든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 인사의 방향이 정치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바른 사람이 윗자리에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행이 어렵습니다. 정치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은 올바른 인사에 있습니다. 고든 자를 등용하고 굽은 자 위에 두면 백성이 감복합니다. 반대로 굽은 자를 올리고 바른 자를 억누르면 백성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인사는 정치의 얼굴이며 인사를 보면 정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리더의 등용이 정치의 메시지입니다. 20장 개강자문 삼인경충이권 여지하 자왈 임지이장 즉경 효자 즉층 거선이 교불능즉권.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여 권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 장중함으로 임하면 공경하고 효와 자애로우면 충성하며 선을 들어 올리고 능하지 못한 자를 가르치면 권면된다. 통치의 3요체는 품격, 인애, 인사와 교육, 위엄만 있고 따뜻함이 없으면 멀어지고 자애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문란해집니다. 지도자의 위엄, 따뜻함, 교육의 균형이 있을 때 백성은 스스로 권면하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민심이 움직입니다. 21장 혹 위공자왈 자 해불위정 자왈 서운 효호 유효 우구형제 시어유정 시역위정 해기위위정. 어떤 이가 공자에게 말하였다. 선생은 어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에 이르기를 효라 오직 효요 형제에게 우애함이라 하였다. 이것을 정사 있는 곳에 베풀면 이것 또한 정치다. 어찌 반드시 관직을 해야만 하겠는가? 정치는 관직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실천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가정에서의 도리를 사회에 확장하면 그것이 곧 정치입니다. 정치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윤리와 질서의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22장 자왈 이니무신 부지기가야 대거무예 소고무월 기하이 행지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가능함을 알지 못하겠다. 큰 수레에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이 없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가게 하겠는가? 신뢰가 빠진 계약 행정, 언론은 겉모습만 남고 기능을 잃습니다. 정치는 신용 시스템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쓸 수 없습니다. 수레가 연결 핀을 잃으면 움직일 수 없듯 사람에게 신뢰가 없으면 사회와 관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사회 운영의 근간은 법보다도 신뢰입니다. (23장) 자장 문 10세 가지야 자왈 은인어 하리에 소소니 가지야 주인 어은례 소소니 가지야 기혹계주자 수백세 가지야. 지장이 물었다. 13대를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은 하의 예를 이어받아 손익한 바를 알 수 있고 주는 은의 예를 이어받아 손익한 바를 알 수 있다. 장차 주를 잇는 자 또한 비록 백세라 하더라도 알 수 있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이어받아 변통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덜고 보태는 손익은 있었겠지요. 따라서 장차 주나라를 잇는 자도 100세 뒤라고 해도 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명의 발전은 단절이 아니라 계승과 변화의 조화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24장) 자왈 비기규의 제지 참야 견이불의 무용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옳음을 보고도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다. 종교 의례에도 정당한 대상에 행하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제례는 권력의 압으로 전락합니다. 의례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정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의를 보았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안다는 것도 덕도 공허합니다. 마지막 장은 위정편 전체의 예의 진정성과 정의의 실천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의 정당성과 의는 용기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논어 제3편 8일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산의 다람쥐 책방 구독, 좋아요.